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장마의 무더위가 지속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한동안 바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유를 즐기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감상했던 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울컥하더라고요. 우선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현재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영상을 챙겨보면서 세상에는 이런 사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막상 제가 경험한 사연을 직접 작성하고 있으니 약간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저의 사연을 알아차릴까봐 조금 민망하네요.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익명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하니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6년 이상 만나왔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선택하여 떨어진 과의 특성상 선후배를 만나서 밥을 먹거나 놀러갈 일이 많지 않아서 남자친구도 2학년 때 처음 갔었던 MT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초반에는 당연히 서로 친분이 전혀 없었고 MT를 가더라도 대학교 동기 대회가 대부분 어울려 다니다 보니 제대로 선후배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2학년 2학기 때 새로 신청하였던 수업을 남자친구도 재수가 하게 되었고 당시에 조별 모임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별 모임 관련해서 메시지도 자주 주고받고 저녁도 같이 사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2학년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남자친구와 따로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각적이 이제 같이 하는 수업도 끝나고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이더라도 고백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려 너 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머플러랑 꽃을 선물하면서 시우나 나 한 5초와의 MT 때부터 보고 내 스타일이라서 번호 한번 따블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주저했었어. 그런데 우연히 같은 수업에서 마주쳤고 주별 모임도 같이 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걸 보니까 우리 앞으로도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초반에는 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선물도 풀어보고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니 그동안 남자친구랑 친해진 후 따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저도 즐겁고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듬직하고 편하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중간 흔히 말하는 심쿵도 남자친구한테서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의 답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짧은 만남인 줄 알았는데 저희는 서로 잘 맞았는지 주러 비유해 더욱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면서 주은 감정으로 사랑을 키워왔어요. 서로가 키워낸 굳은 믿음 때문인지 헤어지자는 이야기 한 번 없이 오랜 기간 잘 만날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서로의 생활이 안정적 있게 되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자친구도 아직 점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여 결혼은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뤘다 가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남자친구는 서로 다니고 있는 회사도 달라 불안하기도 하고 먼 거리를 매번 오가면서 힘들게 만나는 것보다는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오랜 고민과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자친구는 둘이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오면서도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봤던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만나보는 것이 걱정되고 시집살이는 없겠지, 지금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다양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 다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실자도 듣기 싫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니 굉장히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았고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저와 남자친구는 상경회도 문제없이 프리패스를 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처음에 상견례 정수에 들어가서 양가 부모님의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온이 처음 만나보고자 너무 예뻐서 연예인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오늘 일이 있어서 여기 같이 오지는 못했는데 박안 양반도 며느리가 아니라 달 삼고 싶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아마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김서방도 어른 공경 잘하고 듬직한 이 좋다더라고요. 저희 집은 달 부자라 아들이 없어서 하나 더 낳을까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거 개피하더라고요. 아, 이참에 우리 김서방 사이로 맞으면서 아들로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 치시면 생각했던 것만큼 어두운 분위기는 아니라 저와 남자친구도 입모양으로 분위기 좋아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하기 전부터 허례허식 없이 결혼에 필요한 부분은 간단하게만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각자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상경례에서 따로 상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인사를 하시는 자리로 마련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손해보는 장가를 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은근히 술쪽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혹시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긴장이 된 상태로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시온이가 인사라고 간 다음에 제 여기에게 물어보니 사돈직업 및 공장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온이하고 제 여기가 스몰 웨딩인 가공과 한다고 하던데 형식적인 절차를 다 제외하고 진행하자고 하는데 사돈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돈도 결혼을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모든 절차가 애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끼리 어울리는지도 봐야 하잖아요. 시어머니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노골적인 이야기에 걱정이 되어 살짝 친정 부모님의 눈치를 구하는데 역시나 우리 부모님께서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께서는 혹시 너 딸이 결혼 전부터 및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지 고민을 하시다가 한마디 꺼냈습니다. 그럼 사돈께서는 아이들이 하자는 방식 말고 일반적인 형식을 갖춰 진행을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랬던 시어머니께서는 아니, 아쿠. 끌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변치 않은 사돈 직업도 인정하고 아도 양보해서 스몰 웨딩을 하는 것도 양해해 줄 테니까 자돈 축의 소도처의 집을 필요해서 존해보는 일 하지 않도록 반반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어요. 직업까지 있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사실 스몰 웨딩은 저희 집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신혼살림이 더 보태자는 생각으로 합의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시래 측에서 양해해 주셔야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에 인사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저로서는 앞으로의 결혼이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께서도 기분이 약간 나쁘신 듯해 채만 어려운 자리인 만큼 크게 따지거나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20에 징한 아이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돈께서 양해 주실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반반 결혼을 선호한다고 하니 사돈직에서 원하신다면 예단이랑 홈수 없이 그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생각하신 방향이 아니었나 보더군요. 당연히 예단 미토수는 받아두고 남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반반 결혼을 할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신 듯 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예, 어머, 사도, 원예 다니며 혼수는 여자 쪽에서 딸 잘 부탁한다고 시대 측에 보낸 선물 같은 건데 부담된다고 해서 체회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시훈이도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예단이랑 호수는 직접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시훈아 가능하지?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밤방 결혼이라는 것은 집이나 차, 예식장 비용 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하신 하여 혹시 따라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시어머니 말씀은 사돈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우리 집안 돈을 빼가려고 계획했던 것이어서요. 그리고 반반 결혼을 하면서 혼수랑 예단까지 제가 직접 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말이 없으신 편이기도 하고 보통 중요한 부분은 엄마께서 도맡아 하시다 보니 이런 일에 대해서는 뜻하지 않는데 시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정말 화가 많이 하셨는지 엄마가 말씀하시라는 것을 가로막고 신어서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시더군요. 사돈 제가 웬만해서는 뛰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주 다가 한마디 합니다. 사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날이나 혼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 딸을 잘 봐주신다는 선물 같은 것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시운 있는 딸인데 안 사랑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하시면 요정하시는 대로 보내드려야겠죠. 그리고 저희 집 잘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어렵거나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이 남부럽지 않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원하신다면 반반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친 것 같군요. 예단이 여자 쪽에서 보내는 전물이면 쉬운 찍을 해오는 이유는 우리 아들을 잘 봐달라고 하는 전물링이거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돈직에서 마련하셔야 하는 건데 오히려 소규모 가족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저희 가족과 이야기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도리인 듯 합니다. 아무리 여자 쪽이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남자 측에서 마땅히 가져와야 할 집조차 반반으로 생각하셨다면 저희는 이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것이 결혼인데 여자 측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굽히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시온이 언니들도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조절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댁도 저의 친정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듯 보였는데 알 시어머니께서는 조이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반반 결혼으로 물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쥐어짜 내서라도 아들 팔아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마음이 눈을 너무 잘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럼 지분 30%만 보태시고 대신 자기 아들 차를 사주라고 하시는데 그 동기가 차서 저희 가족 모두 말을 잃었어요. 엄마께서도 여태까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지 이런 표정으로 계시다가 결국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결국 사돈께서는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을 돈이 많이 아까우신 것 같네요. 저희는 저희 될 사랑하는 만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데 사돈께서는 끝까지 반반 결혼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저희 완 생각이 아예 다르시군요. 그냥 아들 바라서 욕심 채우시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애들이 오래 만나기도 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니까 조이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결혼 허락을 했던 건데 솔직히 시온이가 인사드리고 와서 저희에게 이야기했던 시어머니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결국 반반 결혼을 밀고 가시겠다면 엄마 된 입장에서 당연히 딸을 위해 해주어야 하니 아이들이 끝까지 결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저희의 입장이 쏘는 신혼집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 그렇다 치고는 차는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것도 8천만 원짜리 차를 사달라고 하시니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안말은 처음 산 뉴스시네요. 아니, 요즘 세대에서는 결혼이 대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집이랑 차라고 하더군요. 파크론 2초 이 시대에 맞게 따라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들 가지고 창살을 일단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애지중지 키워서 표를 시키는 건데 사돈이 공장 직원이라고 하니 저희 아들이 많이 아깝습니다. 아무 대단한지 곡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님이 사자 직업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아까울 따름이라는까요 하면서요. 사실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은 듯 웃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약간의 공포감을 느꼈고 시댁 측에서 우리 집을 ATM 기계로 보는 건가 하는 의문 노질더군요. 그래도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함부로 끼어들고 말리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그대로 보고만 있을 거라고 톡을 보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밝혔어요. 아니, 왜 그렇게 멋있은 표정을 하고 있어? 그냥 어른들이 합의하시기 놔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아, 그냥 기다려보자. 막말로 너희 아버지의 공장 직원이며 우리 집안에 비해 훨씬 딸리는 건데 우리 엄마가 요구하시는 것이 큰 것도 아니고 얘 다니며 혼수는 너희 집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 사실 어머님의 이야기도 기분이 나쁘고 황당했지만 미래 남편이 될 사람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서 대다니며 혼수며 당연한 것들이라고 하고 결혼 전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딴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의 싸움에서 결국 아버지까지 합세 심각한 상황으로 번진 이 상황을 저희 엄마께서는 견디기 힘드셨나요? 결국에는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 있으니 각자 집에서 어느 정도 상의가 진행되고 난 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하시면서 그냥 마무리를 하자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쇠졌다. 하지만 시어머니 쪽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모두 다툼이 아닌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고요. 하긴 집에 돈이 워낙 없긴 하시니 어떻게 해서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받아낼 것들은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의 둘째 언니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면서 대체 엄마, 아빠는 이런 대우 받으면서 왜 참고 있으며 저는 왜 파혼 소리를 하지 않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조근조근 하나씩 따져가며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였어요. 아, 예, 어르신, 제가 시온이보다 먼저 결혼한 결혼 선배로서 그리고 친언니로서 제 의견에 얘기할게요. 계속해서 어르신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아드님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올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세한 사항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일이 바빠 옆에 있지 않았기에 듣지 못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친가에서는 유일한 아들인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유산 상속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자식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라도 받아 먹으면서 살라고 각자 20평 태산과를 하나씩 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저희 집안 보물이라고 불리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막내딸 시온이는 할아버지가 너무 예뻐하셔서 추가적으로 20평대 아파트도 따로 마련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어르신께서 말끝마다 저희 아버지 직업에 대해 운운하셨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장 직원이라는 직업이 위험해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나름 기술직이라서 실력 인정받아서 공장에서도 직인 사람이에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직업 가지고 평가를 한지 모르겠네요. 어르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시온이는 인사드리고 와서 자신도 드디어 좋은 시어머니 얻을 수 있었어요. 있는 거냐며 바보같이 좋아했는데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와서 굴러들어온 로또를 아예 발로 차버리신 거예요. 아마도 시온이가 인사가 썼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 팔아 돈 좀 벌어보려고 상경대까지 잡으신 거겠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집에서는 시온이 부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라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어르신께서 저희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셨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모르겠으나 저희 집은 절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후회를 하면은 거라고 했는데 저희 시온이 나중에 결혼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 집에 결혼 시키겠습니다. 파워하시죠? 성격이 불같은 저희 둘째 언니가 이와 같이 하나하나 따져들며 파혼 이야기까지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급격하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자친구도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저에게 톱으로 아파트, 젤지, 랑상가가 주고 있다고 왜 얘기 안 했어요? 있음에 있다고 얘기했어야지 하면서 다급하게 보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대 측의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에 나몰라라 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실망감이 너무 커져서 톡을 읽었음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순간 작은 언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시다가 통쾌하다는 표정을 하시면서 아이고, 사도나, 작은 애가 성격이 불같아서 그만 신뢰를 범한 거네요. 아무래도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니 신경이 많이 쓰여나 봐요.
그래도 작은 애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파혼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시댁책에서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순간 말을 잃으셨다가 간신히 입을 드시더군요. 도나, 제가 아들 결혼시킨다고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여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의 나라에서는 공장 직원이라고 하면 좋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는데 아예 아이들 각자 상가에 쉬우디는 20평대 아파트까지 아우시오니 할아버님께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계셨나요? 보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아, 최소 갑니다. 사도온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절이 핑계를 대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며 아쉬운 아시엄마나 남자친구한테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집이며 상가까지 있다면 이렇게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었잔 이 사돈 따님들 똑부러지게 차이 키신 것 같네요. 알프러워요. 오차이 아들들은 그렇게 못했어라며 추가적으로 말을 붙이시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언니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차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문제는 심각해졌고 양가 부모님들은 각자 마음이 상한 상태였으며 저 또한 6년이나 믿고 연애했던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가 끝나고 즉시 남자친구에게 톡으로 딱 한마디, 결혼 없자. 도저히 너랑 못하겠다 라고 보내고 파운드에 결정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시훈이가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시켜줄 것이라고 하셨지만 너희 시부모님을 만나보니 앞으로는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소중한 내 딸을 그 집에 보내고 싶지 않다. 그에 나중에 후회하는 이 결혼 포기하는 곳이 맞아 라고 하셨어요. 둘째 언니도 저에게 저런지만 애 가서 애가 잘도 버티겠다 결혼하고 싶은 거면 다른 남자 찾아봐 정 안 되면 내가 괜찮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라고 하더군요. 저 또한 가족들의 생각처럼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나온 순간 당연히 안 되는 결혼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파혼을 결심했던 터라 따로 미련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파혼을 하자는 내용의 톡을 고민 없이 전송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상견례에서 발생한 문제는 자신이 다 해결하겠다면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냐고 열심히 죽는 척 하더군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줬어요. 네가 용납할 수 없다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줄게. 나는 평소에도 사람의 잘못 믿는 편이고 의심이 많다 보니 아무리 6년 만났던 남자친구라고 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한 번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너무 실망감이 큰데 너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시어머니랑 더랑 확실한 모자지간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구차해지지 말고 그냥 파혼하자라며 정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샤워님께서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아구시오나, 지금 상견례까지 마치고 왔는데 어떻게 파혼을 하니 내가 바깥사도 내게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하다. 앞으로 내 더 너에게 찰 테니 제발 파워 많은 하지 말아다오. 하지만 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을. 죄송하지만 저는 자식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의 직업으로 판단하는 지방과 결혼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분 잘 맞는 분을 찾아서 며느리로 데려오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며 끝까지 거절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군요. 6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연했지만 그렇다 해도 사람의 속은 역시 끝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시어머니도 결국 뜬금없이 찍는 선택을 했고 후회를 했을 때는 늦은 것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긍정적인 말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